저희는 한국말로 대화해요.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읽으면 되니까 너무 편해요. 지금 일본 정부가 긴급 기자회견을 소집했습니다. 한글이 일본어를 집어삼키고 있다고 발표했어요. 일본 정부의 절규에도 일본 소녀들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젊은 소녀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토 미유입니다. 도쿄 세타가야 여자고등학교 2학년이죠. 평범한 학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친구 아오이 유리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한자 입력 때문에 또 한 번 고통받고 있었죠. 스마트폰 화면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이렇게 글자 하나 치는 게 어려운 걸까요? 미유야, 왜 이렇게 답장이 늦어? 유리가 물었습니다. 아, 미안해. 한자 입력이 너무 복잡해서. 저는 변명처럼 말했죠.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저만 뒤처지는 기분이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빠르게 메시지를 주고받는데 저는 한 문장 쓰는데도 한참 걸렸거든요. 하지만 정말 큰 문제는 집에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자 입력이 너무 어려워서 병원 예약조차 못하고 계셨어요. 늘 저나 엄마에게 부탁하셔야 했죠. 그런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미유야, 또 병원에 전화해 줄 수 있겠니?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네, 할아버지.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직접 하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더 마음 아픈 일은 초등학생 남동생 하루 때문이었어요. 하루는 난독증이 있어서 한자 공부에 매일 울고 있었거든요. 어머니는 하루를 붙잡고 한자 연습을 시키셨지만 하루는 자꾸 울기만 했습니다. 누나,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쁜 거야? 하루가 저에게 물었을 때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하루야, 너는 머리가 나쁘지 않아. 한자가 어려운 거야. 저는 하루를 달래며 말했지만 사실 저도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우리 가족 모두가 문자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할아버지는 스마트폰 사용을 포기하셨고 하루는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늘 뒤처지고 있었어요. 뭔가 다른 방법이 있을 텐데.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바로 다음 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될 거라는 걸 말입니다. 그 발견은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학교 전체, 아니,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꿔놓게 될 거였어요. 저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세상에는 분명 더 쉽고 간단한 문자가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문자를 찾을 수 있다면 우리 가족의 고민이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찾게 될 그 문자가 이렇게 아름답고 완벽할 거라는 걸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하루의 울음소리로 잠이 깼습니다. 또 한자 시험 때문이었어요. 하루는 어젯밤에도 한참 공부했는데 아침에 문제를 풀어보니 절반도 마치지 못했던 거죠. 엄마, 나는 정말 머리가 나쁜 것 같아. 하루가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하루를 달래려고 하셨지만 저는 하루의 마음을 너무 잘 알 수 있었어요. 매일 똑같은 일이 반복되니까 하루도 지쳤을 거예요. 학교에서 돌아온 후 저는 K-팝 영상을 보며 스트레스를 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댓글창에서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일본어 댓글들 사이에 전혀 다른 모양의 문자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뭐지? 저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그 문자들은 정말 특별했어요. 한자처럼 복잡하지도 않고 히라가나나 가타가나처럼 많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규칙적이고 체계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그게 바로 한글이라는 문자였습니다. 한국의 글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글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 밤늦게까지 공부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만든다는 거였죠. 예를 들어 기억이라는 자음과 아라는 모음을 합치면 가가 되는 거예요. 정말 간단하고 논리적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천재적인 문자야. 저는 감탄했어요. 더 놀라운 건 한글로 모든 소리를 다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일본어 소리도, 영어 소리도, 심지어 제가 모르는 다른 언어의 소리도 한글로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글의 기본 원리를 이해했어요. 자음 14개, 모음 10개만 알면 수천 개의 글자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했습니다. 하루야, 이거 봐. 저는 동생을 불렀어요. 뭔데, 누나? 하루는 여전히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이 문자는 정말 쉬워. 너도 할 수 있을 거야. 저는 한글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하루는 처음에는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제가 한글의 원리를 설명해주자 조금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간단해? 하루가 물었어요. 응, 정말이야. 한자처럼 복잡하지 않아.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글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어요. 한글이 세종대왕이라는 임금님이 백성들을 위해 만든 문자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든 문자였던 거예요. 저는 생각했어요. 이 문자라면 할아버지도 쉽게 배우실 수 있을 거야. 하루도 한자 때문에 울지 않아도 될 거야. 다음 날 아침, 하루는 또 한자 시험 때문에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희망이 보였습니다. 한글이라는 놀라운 문자를 알게 되었으니까요. 하루야, 울지 마. 누나가 좋은 걸 알려줄게. 저는 하루에게 말했어요. 뭔데? 하루가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비밀이야. 오늘 학교에서 돌아오면 알려줄게.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글이 우리 가족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말이에요. 학교에서 돌아온 저는 바로 할아버지께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는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계셨어요. 하지만 작은 글씨 때문에 돋보기를 쓰고 계셨죠. 할아버지, 잠깐만요. 정말 신기한 걸 보여드릴게요. 저는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신문에서 눈을 떼고 저를 바라보셨어요. 뭔가 좋은 일이 있나 보구나, 미우야. 네, 할아버지. 이 문자를 보세요. 저는 종이에 한글을 써서 보여드렸어요. 할아버지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이게 뭔가? 이건 한글이라는 문자예요. 한국의 글자거든요. 그런데 정말 간단해요. 저는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라는 단어를 일본어로 쓰면 한자로 조부님이라고 써야 하잖아요. 그런데 한글로는 단 8글자면 돼요. 저는 종이에 할아버지라고 썼습니다. 할아버지는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정말 이렇게 간단한가? 네, 정말이에요.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는 거예요. 보세요. 히읗과 아를 합치면 하가 되고 리을과 아를 합치면 라가 되죠. 할아버지는 반신반의하시는 표정이었어요. 그럴 만도 했죠. 평생 한자의 복잡함에 익숙해져 있으셨으니까요. 한번 써보실래요? 저는 할아버지께 연필을 건네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연필을 받으셨어요. 내가 이걸 쓸 수 있을까? 물론이에요. 정말 쉬워요. 저는 격려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따라 써보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금세 요령을 터득하셨습니다. 이거 정말 간단하네. 할아버지가 놀라며 말씀하셨어요. 30분 후 할아버지는 스마트폰으로 한글을 입력하는 법을 배우셨어요. 저는 한글 키보드를 설치해드리고 기본적인 입력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문자를 보내보세요. 저는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스마트폰을 조작하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첫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미우야, 사랑해. 그 문자를 받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났어요.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스스로 문자를 보내신 거였거든요. 할아버지도 감격하셨어요. 내가 정말 문자를 보낸 거구나. 네, 할아버지. 이제 언제든지 문자 보내실 수 있어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날 저녁 내내 한글 연습을 하셨어요. 그리고 엄마에게, 아빠에게, 심지어 멀리 사시는 이모에게까지 문자를 보내셨죠. 이 문자는 정말 신기하다. 이렇게 쉬운 문자가 있다니. 할아버지는 계속 감탄하셨어요. 저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어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 한글이 정말 특별한 문자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저에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미우야, 고마워. 덕분에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되었다. 그 문자를 받고 저는 확신했어요. 한글은 정말 모든 사람을 위한 문자라는 걸 말이에요. 이제 하루에게 한글을 가르칠 차례였습니다. 하지만 하루는 처음에 겁을 냈어요. 누나, 나는 안 될 거야. 한자도 못하는데. 하루가 주저하며 말했습니다. 하루야, 이건 한자와 완전히 달라. 정말 쉬워. 저는 다정하게 말했어요. 하루는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동안 한자 때문에 너무 많이 상처받았거든요. 일단 한 번만 봐. 이 문자는 정말 특별해. 저는 종이에 한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보라, 비읍과 오를 합치면 보가 되고 리을과 아를 합치면 라가 돼.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하루는 조금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간단해? 응, 정말이야. 너도 할 수 있어.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루는 조심스럽게 따라 써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한글의 규칙적인 구조 때문에 금세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정말 쉽네. 하루가 놀라며 말했어요. 한글은 난독증이 있는 하루에게도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한글은 소리와 글자가 일치하거든요. 한자처럼 복잡한 의미를 외울 필요가 없었어요. 하루야, 이제 내 이름을 써볼래? 저는 격려했습니다. 하루는 천천히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써보기 시작했어요. 사토하루를 사토하루로 쓸 수 있다는 게 신기했나 봐요. 누나, 내가 정말 쓴 거야? 하루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내가 쓴 거야. 정말 잘했어. 저는 하루를 칭찬했어요. 그날부터 하루는 매일 한글 연습을 했습니다. 한자 공부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울지도 않고 재미있어 했거든요. 열흘 후, 하루는 자신의 이름을 완벽하게 한글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는 짧은 문장도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누나 사랑해. 하루가 한글로 쓴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온 가족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루가 처음으로 자신감을 찾은 순간이었거든요. 나 머리 나쁜 거 아니었어. 하루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하루를 껴안으며 말씀하셨어요. 하루야, 너는 원래 똑똑한 아이였어. 아버지도 감동하셨습니다. 한글이라는 문자가 이렇게 대단한 거였구나. 할아버지는 하루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하루야, 이제 할아버지와 문자 주고받을 수 있겠네. 그날 밤 하루는 저에게 한글로 편지를 써줬어요. 누나, 고마워. 한글을 알려줘서 정말 고마워. 이제 나도 글을 잘 쓸 수 있어. 저는 그 편지를 받고 정말 기뻤습니다. 한글이 하루에게 새로운 희망을 준 거였어요. 다음 날부터 하루는 한글로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매일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한글로 적어 나갔어요. 누나, 한글로 일기 쓰는 게 정말 재미있어. 하루가 말했습니다. 저는 하루의 변화를 보며 한글의 힘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한글은 정말 모든 사람을 위한 문자였습니다. 학교에서 아오이 유리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미유야,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아. 무슨 일 있어? 유리야, 정말 신기한 일이 있었어. 저는 한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유리는 처음에는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정말 그런 문자가 있어? 정말이야. 직접 보여줄게. 저는 유리에게 한글을 보여주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우리는 학교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조용한 곳에서 한글을 공부하기 위해서였죠. 이게 정말 쉽네. 유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렇지. 나도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유리는 30분 만에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한글 원리도 이해했어요. 미유야, 이거 정말 대단해. 다른 친구들도 알려줘야겠어. 유리가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다음 날, 이토리코가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너희 둘이 뭔가 비밀스럽게 하는 것 같던데, 뭐야? 리코야, 정말 신기한 걸 보여줄게. 유리가 한글을 보여주었습니다. 리코도 금세 한글에 매료되었어요. 이런 문자가 있다니 정말 놀라워. 며칠 후 다카하시 메이와 나가세 아야까지 합류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5명의 한글 스터디 모임이 되었어요. 우리 정식으로 스터디 모임을 만들자. 메이가 제안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한글 스터디 모임. 아야가 동의했어요. 우리는 매일 점심시간마다 옥상에서 만나 한글을 공부했습니다. 각자 새로 배운 것들을 서로 가르쳐 주기도 했어요. 한글로 필기하면 속도가 훨씬 빨라져. 리코가 말했습니다. 맞아. 한자 쓸 때보다 훨씬 간단해. 메이가 동의했어요. 친구들은 한글의 규칙성과 아름다움에 감탄했습니다. 특히 한글의 디자인적인 요소에 매료되었어요. 한글은 정말 예술작품 같아. 아야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체계적인 문자는 처음 봐. 유리가 덧붙였어요. 우리는 한글로 서로 쪽지를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우리가 쓰는 글자가 뭔지 궁금해했어요. 너희들이 쓰는 그 글자가 뭐야? 다른 반 학생이 물었습니다. 한글이라는 문자야. 정말 신기해. 저는 대답했어요. 그 학생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배울 수 있어? 물론이야. 정말 쉬워. 저는 기꺼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 5명의 스터디 모임은 곧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의 매력에 빠진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났어요. 한글 스터디 모임에 나도 참여할 수 있어? 후배들이 물어왔습니다. 환영이야. 함께 배우자. 우리는 모든 사람을 환영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작은 스터디 모임은 점점 커져갔어요. 한글의 기적이 친구들에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한글 스터디 모임은 생각보다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처음에는 5명이었는데 일주일 만에 20명이 되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관심을 보일 줄 몰랐어. 유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한글의 매력을 안 사람들은 다 빠져들어. 저는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2주 후에는 10명이 넘었습니다.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모든 학년에서 참여했어요. 점심시간 옥상이 너무 좁아졌어. 메이가 말했습니다. 교실을 빌려서 모임을 해야겠어. 아야가 제안했어요. 우리는 선생님께 교실 사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야시 나오 선생님은 우리의 활동에 관심을 보이셨어요. 한글이라는 문자에 대해 공부하는 거구나. 흥미로운 활동이네. 하야시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 달 후, 우리 모임은 100명이 넘었습니다. 학교 전체 학생의 3분의 1이 참여하고 있었어요. 복도에서는 한글로 쓴 쪽지들이 돌아다녔습니다. 친구들끼리 한글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습이 자연스러워졌어요. 야, 이거 한글로 써봐. 오케이, 나도 한글로 답장할게. 단체 채팅방도 한글로 대화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한글이 더 빠르고 편리했거든요. 선생님들 중에서도 관심을 보이는 분들이 계셨어요. 특히 젊은 선생님들이 흥미를 보이셨습니다. 학생들이 배우는 한글에 대해 나도 알고 싶어. 젊은 국어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도 함께 배우시면 좋겠어요. 저는 기꺼이 제안했어요.
미술부 학생들은 한글의 디자인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한글의 기하학적인 아름다움을 발견한 거였어요. 한글의 선들이 정말 아름다워. 이런 디자인은 처음 봐. 미술부 부장이 감탄했습니다. 한글로 캘리그래피 작품을 만들어 보고 싶어. 다른 미술부 학생이 말했어요. 과학부는 한글의 구조적 원리에 매료되었습니다. 한글이 얼마나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문자인지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한글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문자래. 정말 과학적이야. 과학부 학생이 설명했습니다. 이런 체계적인 문자 시스템은 세계에서 보기 드물어. 다른 과학부 학생이 덧붙였어요. 도서부는 한글에 관한 책들을 찾아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의 역사와 원리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어 했거든요. 세종대왕이 정말 대단한 분이었구나. 도서부 학생이 말했습니다. 백성을 위해 이런 문자를 만드셨다니 감동적이야. 다른 학생이 감탄했어요. 심지어 운동부 학생들도 한글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운동일지를 한글로 쓰면 더 빠르고 편리했거든요. 한글로 쓰니까 훨씬 빨라져. 운동 기록 적기도 편해. 테니스부 학생이 말했습니다. 학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복도를 걸어가면 곳곳에서 한글로 쓴 글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화장실 벽에도 한글 낙서가 생겼어요. 물론 좋은 내용들이었죠. 한글 사랑해. 한글은 최고야. 세종대왕 감사합니다. 급식실에서도 한글 대화가 들렸습니다. 오늘 급식 메뉴 뭐야? 한글로 써놨네. 재미있다. 청소 시간에도 한글 노래를 부르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한글로 가사를 바꿔서 부르는 거였죠. 우리는 한글을 사랑해. 한글을 배우며 살아가네. 이렇게 한글 바람이 학교 전체로 확산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 혼자 시작한 일이었는데 이제는 학교 전체의 문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미유야, 내가 시작한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누가 알았겠어. 유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나도 놀라워. 한글의 힘이 이렇게 대단할 줄 몰랐어.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조금 걱정도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급속도로 확산되면 혹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었어요. 예상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월요일 아침 조회 시간에 교장 선생님이 단상에 올라서셨어요. 최근 우리 학교에서 일본어가 아닌 다른 문자를 사용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가 엄숙했어요.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모두 한글 이야기라는 걸 알았거든요. 학생들은 일본 학생으로서 올바른 일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른 나라 문자 사용은 자제해주기 바랍니다.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끝나자 분위기가 급격히 차가워졌어요. 한글을 배우던 학생들이 위축되는 게 보였습니다. 조회가 끝난 후 하야시 나오 선생님이 저를 불러내셨어요. 미유야,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 선생님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교무실에서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미유야, 내가 시작한 활동이 너무 커진 것 같구나. 선생님, 저희가 뭔가 잘못한 건가요?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잘못했다는 건 아니야. 하지만 학부모들과 학교 측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어. 선생님이 설명하셨어요. 우려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이 자녀들이 일본어 공부에 소홀해질까봐 걱정하고 있어. 그리고 학교에서도 교육과정에 없는 활동이 너무 활발해지는 걸 부담스러워해.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한글을 배우는 게 문제가 될 줄은 생각도 못했거든요. 선생님, 그럼 저희가 한글 공부를 그만둬야 하나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만두라고 강요할 수는 없어. 하지만 조금 조심스럽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날 오후 학부모들의 항해 전화가 빗발쳤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한글만 쓰려고 해서 걱정이에요. 일본어 실력이 떨어질까봐 불안합니다. 학교에서 왜 이런 활동을 허용하는 거예요? 지역 신문에는
한글 열풍, 교육적 효과인가 우려인가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사 내용은 균형 잡혀 있었지만 제목만 보면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었어요. 한글을 배우던 학생들은 급격히 위축되었습니다. 복도에서 한글 쪽지를 주고받던 모습도 사라졌어요. 미유야, 우리 이제 한글 공부 그만해야 하는 거야? 유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저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스터디 모임 참가자들도 하나둘 빠지기 시작했어요. 학부모들의 압력 때문이었죠. 우리 엄마가 한글 공부 그만하라고 해서. 후배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해해. 저는 위로하며 말했지만 속상했어요. 심지어 일부 선생님들도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본분을 잊고 있는 것 같아. 나이 많은 선생님이 말씀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가 시작한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어요. 한글을 배우는 게 정말 잘못된 일일까? 할아버지와 하루가 한글로 얼마나 행복해했는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한글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말이에요. 위기가 닥쳤지만 모든 것이 멈춘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한글을 사랑하게 된 사람들은 더욱 깊이 빠져들었어요. 하루는 매일 밤 한글로 일기를 썼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머리가 나쁘지 않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누나, 나 오늘 한자 시험에서 좋은 점수 받았어. 하루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된 거야? 저는 놀라며 물었어요. 한글로 먼저 써보고 그 다음에 한자로 바꿔서 썼어. 훨씬 쉬웠어. 하루가 설명했습니다. 한글을 배운 덕분에 하루는 문자에 대한 자신감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 자신감이 한자 공부에도 도움이 된 거였죠. 우리 가족은 한글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지했습니다. 특히 할아버지는 더욱 적극적이 되셨어요. 미유야, 내가 한 일이 틀리지 않았어. 할아버지가 보장한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동네 노인정에서 친구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나이 많은 분들도 한글의 간편함에 감탄하셨죠. 이 문자는 정말 신기하다. 이렇게 쉬운 문자가 있다니. 노인정 어르신들이 말씀하셨어요. 그러게 말이야. 우리도 젊었을 때 이런 문자를 알았다면. 다른 어르신이 아쉬워하셨습니다. 학교에서는 표면적으로 한글 활동이 줄어들었지만 진짜 관심 있는 학생들은 조용히 계속 배웠어요. 미유야, 우리 비밀스럽게 계속 공부하자. 유리가 제안했습니다. 그래, 아무도 모르게 우리끼리만. 저는 동의했어요. 우리는 방과 후에 조용한 곳에서 만나 한글을 공부했습니다. 도서관 구석진 자리나 아무도 없는 교실에서 말이에요. 한글을 포기할 수는 없어. 너무 아름다운 문자야. 메이가 말했습니다. 맞아. 이런 완벽한 문자를 그냥 잊을 수는 없어. 아야가 동의했어요. 심지어 일부 선생님들도 개인적으로 한글에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공개적으로는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개별적으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미유야, 한글이라는 문자에 대해 좀 더 알려줄 수 있겠니? 젊은 선생님이 조용히 물어보셨습니다. 한글은 우리에게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소통의 도구이자 존엄성의 상징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의 표현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글 덕분에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사용하게 되셨어요. 병원 예약도 혼자 하시고 친구들과 문자도 주고받으셨습니다. 하루는 한글 덕분에 자신감을 찾았어요. 더 이상 자신이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친구들은 한글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어요. 다양성의 아름다움과 포용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미유야, 내가 우리에게 한글을 알려줘서 정말 고마워. 유리가 말했습니다. 나도 고마워. 함께 배워줘서.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한글 열풍은 겉으로는 잠잠해졌지만 실제로는 더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한글을 이해한 사람들은 계속 배우고 사용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확신했어요. 언젠가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한글의 아름다움을 이해하게 될 거라고. 지금은 비록 어려움이 있지만 진리는 결국 빛을 보게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한글은 우리에게 언어를 넘어선 희망이었어요. 소통의 기쁨, 배움의 즐거움,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밤하늘의 별처럼 한글은 조용히 우리 마음속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빛은 결코 꺼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